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청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는데요. 정말 마음이 무거운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친한 친구로 지내왔던 두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서로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가정에서 경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30년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드는 사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청년님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이고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막내도 장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허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와 정말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영희 엄마와의 일입니다. 영희 엄마는 제 첫째 아들 정수의 동네 친구 엄마였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집도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때문에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둘 다 시댁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들의 무관심한 모습, 아이들 키우는 어려움까지 모든 게 비슷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엄마네는 딸이 둘이었어요. 영희가 맏이고 그 아래 미영이가 있었죠. 저희 집은 아들 둘이니까 서로 다른 점도 많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딸 키우는 재미, 아들 키우는 재미를 서로 나누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시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집에서 반찬을 많이 해놓으면 서로 나눠 먹기도 했죠. 매년 김장 때면 서로 김장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정말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이들도 서로 잘 어울렸어요. 제 첫째 정수와 영희가 같은 나이였고 제 둘째 민수와 미영이가 나이차가 얼마 안 났거든요. 방학 되면 아이들끼리 서로 집을 오가면서 놀았고 가족 나들이도 종종 함께 했어요.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지내온 사이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죠. 서로의 집안 사정도 다 알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영희 엄마의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영희와 미영이가 모두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딸들이 좋은 곳에 잘 시집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먼저 결혼했는데 영희 사위가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격도 온순해 보이고 영희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나 봐요. 일단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영희 사위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투자한다고 이상한 곳에 돈을 넣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었죠.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영희와 영희 사위는 장모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영희 엄마도 이런 일은 다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와줬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영희 엄마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미영이 시집간 뒤에 시작되었어요. 미영이 사위는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도박을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니 점점 빠져들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죠. 미영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너무 무서워서 친정으로 피해왔고 영희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사위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영희 엄마의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미영이 사위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했고 미영이는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모든 걸 혼자 처리해야 했죠. 영희 엄마 남편분은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라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사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항상 장모님께 의존하려고 한다는 점이었어요. 영희 사위는 투자 실패할 때마다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미영이 사위는 도박빚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장모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하는 식이었죠. 영희 엄마는 딸들이 걱정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속상했어요. 사위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장모님이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런 상황들을 저한테 자주 털어놓았어요. 만날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딸들은 걱정되고 사위들은 미워지고라면서 한숨을 쉬었죠. 저도 듣고 있으면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친구니까 당연히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미영이 사위가 도박으로 진 빚이 너무 커져서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처한 거예요. 영희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 미안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딸이 아기를 업고 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잖아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30년 친구가 그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아들들과 상의해보니 엄마, 가까운 친구분이 힘드시면 도와드리는 게 좋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영희 엄마한테 돈을 건네줬어요. 영희 엄마가 돈을 받으면서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평생 은혜 안 잊을게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짠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죠. 한편 저희 집 상황은 영희 엄마네와는 정반대였어요. 저희 아들들은 정말 말썽 없이 잘 자라줬거든요. 첫째 정수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하는 일은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원룸에서 둘이서 밤새워가며 포장하고 배송하고 그랬죠.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라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수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라고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응대하고 상품 품질도 꼼꼼히 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매출도 점점 늘어났죠. 2, 3년 지나니까 직원들도 여러 명 고용하게 되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둘째 민수도 형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나 봐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형 사업을 도우면서 본인만의 아이템도 개발했어요. 형제가 함께 사업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저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요. 아들들이 효자라서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자동차도 새로 사고 가족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아들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건방지게 굴지 않는 게 가장 고마웠어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상의하고 명절 때도 빠짐없이 인사드리고 그랬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민수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웨딩홀도 좋은 곳으로 잡고 예단이며 예물이며 모든 걸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었죠. 민수 신부도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라서 마음에 쏙 들었고요. 결혼식 날도 정말 화려했어요. 하객들도 많이 오시고 음식도 푸짐하게 차렸죠. 영희 엄마도 물론 초대했는데 와서 정말 잘했다, 부럽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희 엄마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수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수는 가을에 결혼 예정이었거든요. 정수 예비 신부도 정말 좋은 아이였고 두 집안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라서 준비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영희 엄마와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영희 엄마가 진심으로 기뻐해줬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영희 엄마가 사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친구 앞에서 자랑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영희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수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식 당일에 이동할 차량에 관한 일이었는데요. 정수는 신랑이라서 메이크업을 받아야 해서 새벽부터 미리 결혼식장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정수는 따로 일찍 출발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민수가 저를 데려다 줄 예정이었는데 민수 와이프가 임신 10개월 차라서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는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니까 와이프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가야 하나 싶었어요. 결혼식장이 집에서 꽤 멀었는데 택시비도 만만치 않고 결혼 당일에 챙겨주는 사람 없이 혼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영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영희 엄마도 결혼식에 참석할 거니까 같이 가면 되겠다 싶었죠. 처음에는 부탁하기가 좀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곳에 가는 거니까 큰 부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전화를 했습니다. 영희 엄마 바쁘지?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는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정수는 새벽에 미리 가야 하고 민수는 와이프 때문에 병원에 있어야 해서 저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혹시 어려우면 말해도 돼. 나도 이런 부탁드리기가 참 미안해. 나중에 밥이라도 한 번 더 살게라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영희 엄마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일로 고민하고 있었구나. 당연히 같이 가야지라고 흔쾌히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 그래? 그날 우리도 어떻게 갈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영희 엄마네도 차가 있는데 어떻게 갈지 정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확인해보고 연락 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라고 말했죠.
영희 엄마도 응, 확인해보고 연락할게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리다 못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영희 엄마 그때 차 일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일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 남편이 요즘 바빠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거 그냥 싫다는 뜻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갈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면 진작에 연락을 했을 텐데 이렇게 미적거리는 걸 보니까 그냥 같이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키지 않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영희 엄마가 저를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빌린 돈 때문에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 2천만 원을 빌려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이나 언제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급한 상황이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희 엄마가 일부러 그 이야기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도 어색했을 거예요.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데 또 부탁을 받으니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택시 타고 가지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재촉하기가 민망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싫어하는데 계속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걱정 말고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영희 엄마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차 문제는 잘 해결됐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조용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뭔가 변한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다행히 민수가 시간을 내서 저를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본인도 형 결혼식이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낸다면서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영희 엄마가 왜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줬는데 어차피 같은 곳에 가는 거 같이 가자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싶었어요. 저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희 엄마한테 잘못한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영희 엄마가 사위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계속 위로해주고 들어줬는데 말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영희 엄마를 청첩장을 보내드렸어요. 아무리 서먹해진 사이라고 해도 30년 친구인데 초대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청첩장을 받고도 영희 엄마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결혼식 준비하느라 수고 많다. 뭐 도와줄 일 없냐라고 물어봤을 텐데 말이에요. 결혼식 전날 밤에 저는 혹시나 해서 영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일 올 수 있지? 라고 물어봤더니 응, 갈 예정이야 라고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차가우면서도 의무적인 느낌이었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민수가 아침 일찍부터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데려다 줬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희 엄마가 왔어요. 그런데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어색했어요. 축하해라고는 말했지만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저를 꽉 안아주면서 정말 잘됐다라고 기뻐해줬을 텐데 이번에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자리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정수와 신부도 정말 행복해 보였고 하객들도 모두 즐거워하셨죠?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실 때 저는 영희 엄마한테 다가가서 와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영희 엄마는 응, 잘했어라고 짧게 말하고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결혼식 후기도 이야기하고 신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했을 텐데 정말 서둘러서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영희 엄마가 정말 삐진 게 맞구나라고 말이에요.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저희 집 형편이 조금 나아진 게 셈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태도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 저는 영희 엄마한테 감사 인사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바쁜데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라고 말했더니 응이라고만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빠서 끊을게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영희 엄마와의 연락이 확실히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연락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게 되었죠. 제가 먼저 연락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응, 그래. 바빠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속상했던 건 영희 엄마가 저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된 거였어요. 예전에는 사위들 문제로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나중에 다른 경로로 듣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영희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관계가 나빠질 일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정말로 저희 집 형편이 나아진 게 못마땅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영희 엄마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기는 사위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아들들이 무탈이 잘 되어서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30년 우정을 이렇게 차갑게 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수 결혼식이 끝난 지도 2달이 지났는데 영희 엄마와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영희 엄마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도와줬는데 이런 작은 일로 관계가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영희 엄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저희 집 형편이 좋아지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아들들 사업이 잘 되고 결혼 준비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영희 엄마가 조금씩 시큰둥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사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질투였던 것 같아요. 영희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기는 딸 둘 시집 보내고 나서 사위들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들 둘이 효자여서 오히려 더 편해졌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게 마치 좋은 아들들 두고 왜 나한테 부탁해? 라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고 그래도 마음 편한 사람에게 부탁한 거였는데 영희 엄마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제가 평소에 아들들 이야기를 할 때 자랑스러운 마음에 조금 과했던 게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영희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도 걱정돼요. 혹시 걔는 아들들이 돈 좀 번다고 거만해졌어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차 태워달라고 하더니 거절당하니까 삐져서 연락도 안 해라고 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30년 동안 가까이 지낸 사이라서 제 성격이나 집안 사정을 다 아는데 그런 걸 가지고 험담을 한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영희 엄마가 요즘도 사위들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 영희 사위가 또 투자 실패를 해서 영희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미영희 사위도 도박을 완전히 끊지 못해서 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고요. 예전 같으면 영희 엄마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서 하소연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영희 엄마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락하기가 어색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먼저 연락해서 화해하자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30년 우정인데 이런 식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영희 엄마가 빌려간 2천만 원 문제도 있어요.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급한 상황이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언제 갚을 건지도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최근에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제 돈을 빌려가 놓고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친구가 어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저를 험담하고 다니다니요. 심지어 빌린 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영희 엄마가 저를 피하는 이유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구나라고요. 아마도 영희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미워하게 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저를 험담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을 달라고 하자니 친구 사이에 그런 말하기가 어색하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자니 2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저를 험담하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요. 제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게 잘못이었다면 영희 엄마가 그때 솔직하게 미안해.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애매하게 피하다가 나중에 차갑게 대하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들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그게 친구 사이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영희 엄마와 저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서로 아들, 딸 장가 다 보내고 더 편하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우정이 끝나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아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신 이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친자매처럼 지내온 두 친구가 이런 일로 멀어지게 되다니 듣고 있는 저도 참 안타까웠어요. 사연자분께서는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고도 험담을 당해야 할까요? 하지만 영희 엄마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자신은 사위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친구는 아들들 덕분에 오히려 더 편해진 상황이니까 마음이 복잡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돈이나 형편 차이 때문에 우정이 무너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